요즘 서구 제조업체들한테 자동화는요, 뭐랄까, 생산성 부진과 인력난을 한 방에 해결해줄 마법의 열쇠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많은 기업들이 이 비싼 열쇠를 손에 쥐고도 정작 문을 열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왜 그렇게 많은 자동화 프로젝트가 실패하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고 성공으로 가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행동 지침, 그러니까 일종의 플레이북을 함께 펼쳐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왜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도 자동화의 문턱에서 번번이 넘어지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랑 비슷한 고민을 했던 한 제조회사의 아주 생생한 실패담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때는 팬데믹 이후 오하이오에 있는 라이메코라는 항공우주 부품 회사가 있었습니다. 밀려드는 주문에 정말 질러온 비명을 질렀죠.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폭발적인 성장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건 뭐 회사 입장에선 정말 달콤한 독배나 마찬가지였겠죠? 그래서 경영진은 누가 봐도 합리적인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부품 올리고 내리는 단순 작업을 로봇한테 맡기자는 거였죠. 심지어 직원들이 좀 친해지라고 로봇에 귀여운 이름까지 붙여줬어요. 모든 게 다 잘 풀릴 것 같았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로봇은 자꾸만 예고 없이 멈춰섰고 보다 못한 직원들은 답답해서 그냥 로봇을 없는 셈 쳐버린 거죠. 회사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에겐 이 비싼 로봇을 제대로 다룰 내부 역량이 없구나. 그리고요, 이 이야기가 놀랍게도 정말 많은 공장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반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문제의 규모가 훨씬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나라별로 보면 근로자 1만 명당 로봇 수가 한국이나 독일에 비해서 미국이 현저히 낮아요. 아니,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 미국에서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미국 전체 공장 중에 로봇을 들여놓은 곳이 12%밖에 안 되고요. 그중에서도 이걸 대규모로 자동화하는 데 성공한 곳은 고작 6%에 불과합니다. 이 숫자가 뭘 말해주는 걸까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자동화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그냥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도대체 성공한 사람들은 뭘 다르게 한 걸까요? 해답의 실마리가 바로 이 역설적인 한마디에 담겨 있습니다. 자동화만큼 수작업인 일은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결국 최첨단 로봇을 움직이는 건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섬세한 손길, 사람의 지식과 경험이라는 거예요. 기술은 그냥 도구일 뿐이고 진짜 가치를 만드는 건 결국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통찰을 나침반 삼아서 자동화 성공으로 가는 길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실패 사례를 통해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보고 자동화의 역설이라는 핵심 원리를 이해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공으로 가는 5단계 실행 계획을 하나씩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단계는 현실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앞서 본 라이메코의 사례나 충격적인 통계는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죠. 자동화 실패는 그냥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걸요. 이 문제부터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제를 알았다면 이제 관점을 확 바꿔야 합니다. 바로 자동화의 역설을 받아들이는 건데요. 이건 그냥 멋있는 말이 아니에요. 성공적인 자동화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전문성과 경험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린 사람의 문제라는 것.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든 해결책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사람이 핵심이다라는 새로운 관점을 장착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해결책으로 들어가 보죠. 성공을 위한 플레이북의 첫 번째 단계는 놀랍게도 기술이 아닙니다. 목표 자체를 완전히 새로 쓰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해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IT 프로젝트가 아니거든요. 이 표가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를 딱 보여줍니다. 왼쪽처럼 자동화를 그냥 특정 부서의 기술 도입 문제로 축소해버리면 결국 남는 건 값비싼 고철 덩어리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오른쪽처럼 이걸 우리 비즈니스 모델 전체를 바꾸는 전사적인 혁신으로 보고 최고 경영진이 직접 지휘봉을 잡을 때 비로소 자동화는 회사의 강력한 성장 엔진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잘 나가는 회사들을 한번 보세요. 물류기업 GXO는 최고 자동화 책임자를 아예 CEO 직속으로 뒀고요.
포드 CEO는 직접 나서서 로봇 활용을 독려합니다. 이게 그냥 자리 하나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동화는 더 이상 기술팀 일이 아니라 우리 회사 생존이 걸린 핵심 전략이다 라고 회사 전체에 선포하는 거죠. 자, 최고 경영진이 강력한 의지로 목표를 새로 잡았다면 이제 그 목표를 현실로 만들어야겠죠? 구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차례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탄탄한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지 그 기술적이고 전술적인 단계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튼튼한 자동화 시스템을 세우려면 이 세 가지 기둥이 꼭 필요합니다. 첫째, 뜬구름 잡는 계획이 아니라 정말 현실적인 사업 목표를 세워야 하고요. 둘째, 지금 당장만이 아니라 미래의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닦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과정에 숨어 있는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죠.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시스템은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여기서 정말 많은 기업들이 함정에 빠져요. 바로 ROI, 즉 투자 수익률을 너무 좁게 보는 겁니다. 단순히 이 로봇 하나가 인건비 몇 명을 줄일까? 이것만 계산하면 맨날 작은 테스트만 반복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파일럿 마비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진짜 가치는 인력난 해결, 품질 향상,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는 데이터나 유연성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까지 다 고려해야 보이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놀랍게도 로봇 자체, 그러니까 그 쇠로 된 하드웨어 비용은 전체의 30%밖에 안 돼요. 진짜 돈과 노력이 들어가는 70%는 바로 기존 시스템과 우리 회사 업무 방식의 이 로봇을 녹여내는 통합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도전은 로봇을 사는 게 아니라 로봇이 우리 회사 스타일로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복잡한 통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GE 브루몽의 혁신 허브 모델이 아주 똑똑한 해법을 보여줍니다. 각 공장이 따로따로 삽질하게 놔두는 게 아니라 중앙연구소에서 먼저 기술을 테스트하고 표준화한 다음에 검증된 최고의 솔루션만 전 세계 공장에 쫙 뿌려주는 방식이죠. 이렇게 하니까 실패 위험은 줄고 성공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엔지니어링 작업의 80%를 재사용할 수 있었다는 게 그 효과를 증명하죠. 자, 이제 플레이북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성공의 열쇠가 적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사람에 대한 투자입니다. 결국 기술이라는 건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도 만들어내지 못하거든요. 기술은 스스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가치를 현실로 만드는 건 결국 사람이죠. 그런데 직원들 마음속에 저 로봇 때문에 내 일자리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있으면 자동화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직원 소유 기업인 하이퍼썸은 자동화 때문에 사람을 자르는 일은 절대 없다는 원칙을 못 박음으로써 이 근본적인 두려움을 정면으로 뚫어냈습니다. 모든 변화는 바로 이 신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에 대한 투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이 세 단계의 선순환을 만드는 겁니다. 먼저 고용 안정을 약속해서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이 신뢰를 바탕으로 직원들을 로봇 프로그래머처럼 더 높은 가치를 만드는 역할로 재교육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자동화 덕분에 생긴 여유 시간을 스스로 공정을 개선하는 데 쓸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 합니다. 직원을 변화의 대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변화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거죠. 자,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라이메코 기억나시죠? 그들은 실패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CEO는 다른 성공 기업들을 직접 돌아본 후에 자동화를 제대로 이끌 새로운 운영 담당 이사를 영입했습니다. 결국 리더십의 변화가 실패를 성공으로 뒤집은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는 한 가지를 가리킵니다. 북미나 유럽에서 자동화가 더딘 이유는 기술이나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동화를 성공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리더십과 조직 문화의 변화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경영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오직 리더만이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볼 차례입니다. 우리 조직의 리더십은 과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